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불안하죠.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폭탄, 무역전쟁, 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여러가지 말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도 트럼프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한국은요, 앞으로 한국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이미 물가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계속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봤더니 KTX 기차 요금도 한 17%가량 인상하는 걸 고려하고 있답니다. 5만원쯤 하는 이 기차 가격이 뭐 7만원대로 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KTX를 타고 뭐 지방 출장 가고 하는 사람들의 이 부담도 되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기차값만 오르겠냐고요. 버스비도 똑같이 오를 거고, 기름값도 오를 거고, 뭐 과자 가격도 요즘 오르고요. 밥값 오르고, 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지하철 요금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을 겁니다. 이제 이 겁이 나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커피 한잔 하자 말도 이제 겁나서 못하는 거죠. 커피값도 이제 무시 못하니까요. 이야,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이 됐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진국 국민처럼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겠구나 라는 건 말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 되게 절약이 온몸으로 배어있죠. 근데 그들이 원래 일본 국민들의 성향이 이 절약하고 검소하게 산다? 아닙니다. 그들도 과거에 1980년대 일본이 되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기 때에는 아주 잘 쓰고 사치 부리고 이 전 세계의 미술품 가격을 일본 애들이 다 올렸죠. 그 당시에 1980년대 일본인들은 이 여름 휴가를 하와이 가고 유럽 가는 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프리타 이러면 직장 잡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르바이트만 하며 사는 사람을 프리타라고 하지만, 초창기 때 일본의 프리타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풍족해서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냥 면접만 보면 면접 비용으로 뭐 한 15만원, 20만원씩 받던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한 달에 면접만 한 열 몇 번 보면, 10번, 20번 보면 이 몇백만 원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면접 본 회사에서 입사를 시켜버리면 꼬였다, 회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풍족하고 여유롭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술 처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택시 탈 때 택시비 더블, 나는 다 더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흔했다라는 거죠. 사람들 지갑에 돈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일본에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이 많이 가난해졌죠. 이제 그게 앞으로 한국에서 벌어진다, 혹은 일본보다 훨씬 더 혹독한 수준의 이 빈곤이, 자발적인 가난이, 강제적인 가난이 한국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질문에는요, 오직 절약, 무소비에 가까운 이 삶을 선택해야, 그래야 이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자전거를 정말 사랑해서요? 정말 자전거를 타고 뭡니까? 공기 매연?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매연가스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보다는 이 생활비, 이 교통비를 줄이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일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다들 이제 선진국 국민처럼 아끼고 절약하고 안 쓰며 사는 시대가
이미 열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잘 궁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누리고 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서관도 있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채워나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꼭 비싼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어야 그게 만족도가 높고 저기 허름한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되게 불행하고 이러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의 생활할 수 있는 그 분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소비를 줄이고요. 이 지갑 사정은 얇아지지만 그 와중에 또 감사하고 고마울 거리를 찾으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이 배낭에 생수통 넣고 그리고 이 식사거리 대용할 수 있는 음식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제 등에 메고 그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얕은 산, 트레킹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러면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나의 삶이 좀 여유로워지기도 하고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커피숍에서 만나기보다 그냥 어디 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산에서 만나서 생수통 한 명 건네주고 같이 물 마시면서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줌마들이 꼭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야 되냐고요. 그냥 캔커피 이렇게 뽑아서 혹은 슈퍼에서 800원 1000원 하는 커피 사서 친한 아주머니에게 친한 아줌마에게 하나 건네주고 자기 하나 마시고 그리고 놀이터에서 앉아서 이야기 나눠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놀이터에서 캔커피 하나씩 주고받고 해서 마시면 둘이 합쳐서 2,000원. 더 싼 건 뭐 1,600원 이럴 수도 있고요. 개당 800원씩 해서 1+1 이런 거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둘이 만나서 아메리카노 마시면 그냥 10,000원입니다. 1,600원 쓸래? 10,000원 주고 커피 마실래? 뭐 자리값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결국은요 수준을 낮춰도 이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그 본질적인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든 우리가 철저히 돈 쓰는 금액을 줄여가며 살아가는 걸 추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